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에서 2024학년도까지 성균관대학교 수시 전형의 3개년 평균 입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만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이 24년 5월 31일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성적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24학년도 입결까지 반영한 평균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인 23학년도까지 반영되어 있는 평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4학년도 성균관대의 고교 유형별 합격생 현황을 보여드린 뒤에 성균관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3개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들을 차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전형 입결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을 보여드린 뒤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성균관대의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이 43.4%가 합격을 했다고 하니 이게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 상당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의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인문계열은 자사고,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들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공고는 사실은 저는 일반고와 비슷하게 통계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은 상대적으로 일반고 선호도가 떨어졌다면 교과 전형은 사실상 일반고만을 위한 전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간혹 이렇게 자사고 아이들이 붙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게 있어요. 여기 한 명 붙었는데 24학년도 전체 교과 전형 합격생 중에 딱 한 명만 자사고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향은 내신이 2점대 안으로 들어와 준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일반고 2점대 안으로 들어온다면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죠. 여기가 계열 모집과 그리고 학과 모집을 나누는 게 항상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올해에는 이게 이름을 바꿔서 계열 모집은 융합형, 학과 모집은 탐구형 이렇게 바꾸긴 했으나, 사실 뭐 유사하게 계속 모집을 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나 계열 모집에 있어서는 자사고 학생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종과 교과에서 3개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지금 자연과 인문을 구분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가져온 이유는 전체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향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 입시 특징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합격 인원을 보게 되면 모집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처음에 20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로 붙는다라기보다는 거의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넣는 편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균관대 계열 모집은 지금은 융합형으로 바뀌었어요. 융합형은 추가 모집을 노리고 넣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을 항상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보통 제가 임의로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일반고
배치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70% 컷부터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참고하기 좋은 컷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상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같은 경우 50% 컷도 2.5, 70% 컷도 2.96으로 상당히 좀 겉으로 보기에 낮아 보이죠. 그러면 이런 과들은 일반고 2점 중반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여기는 특목을 선호하는 과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학과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워낙 높은 곳들이어서 컷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약대도 50% 컷이 1.8 이라고 할 때는 저는 이 친구가 일반고가 아니라 아마 자사고나 그런 학교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4 라면 당연히 일반고 2.2 이상 아닐 테고 특목 아이라고 봐야겠죠. 의예과는 성균관대가 5대 의료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컷이 항상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1점 초반대가 나와야 되고, 보통 자사고에서도 1점 초반대에 해당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사회과학 계열과 인문과학 계열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두 계열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는지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문과학 계열은 2.5가 50% 컷인데, 여기가 사회과학 계열보다 통계만 봤을 때는 특목 선호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인문과학 계열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뭐 중국어나 아니면 러시아어, 그리고 도거동문학과, 성균관대 이렇게 어학 관련 과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쪽으로 진학할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문과학 계열은 더더욱 특목, 특히나 외고 아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일반고는 한 1점 중반 정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짐작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목은 보통 2점 중반이 지원을 많이 하겠네요. 글로벌 융합학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최근에 좀 많이 밀고 있는 그런 과인데, 이렇게 성균관대에서 뭐 핵심 학과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특목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50% 컷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중간값이 가지게 된 이런 의미, 즉 전체 10명 중에 5등이 대략 몇 점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교의 선호도를 판별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할 때 나는 일반고니까 여기가 유리하다, 혹은 특목고니까 여기가 유리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지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세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앞에서 봤다시피 약 92%가 일반고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토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고, 대충 내가 이 정도 내신이면 성대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기준을 잡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성대가 2024학년도랑 그리고 25학년도 최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커트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입시가 이번에 좀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기면서 컷이 좀 많이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계속 뉴스에서 정확하게 뭐 "확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 컷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학교육과 같이 교사 자격이 나오는 이런 과에 대한 선호가 좀 있는 편이고, 그 외의 과들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아주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교과 전형은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50% 컷과 70% 3개년 컷은 그냥 참고 정도 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평균 성적이 높았던 학과부터 쭉 배열한 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평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을 보게 되면 역시나 수학교육과가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50% 컷도 대략 1.3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을 비교할 때도 3년 평균 70% 컷을 볼 때도 거의 이렇게 유사한 기조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의 학생들을 선호하는 과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평균이 조금씩 내려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융합 학부는 약간 이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게 23 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24 년에 70% 컷이랑 23 년에 70% 컷이 좀 차이가 많이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학교 안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성대를 쓴다, 그렇다면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좀 커트라인에서 변화가 많았던 과들만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학과나 자연과학 계열 이런 곳은 그래도 감안할 만한 수치이지만 전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계열 모집을 하는 이런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이런 곳들은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보통 통계가 항상 안정적으로 수치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반도체 융합공학과가 컷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여기가 신설한 과여서 그래요. 24 학년도에 이 모집 단위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만 가지고 '나 일정 극후반대인데 여기 넣으면 붙지 않을까.'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융합공학과 그리고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 모집 단위다 보니까 이 통계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본인이 일지망이라면, 성균관대가 일지망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과들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축학과는 좀 컷이 많이 내려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2 점대가 넘어가는 학생이라도 저는 만약에 2 점대 넘어가는데 성균관대 너무 가고 싶어야 한다면 "이런 건축 계열을 넣어서 약간 안정을 잡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년 평균 70% 커트라인은 제가 24 학년도만 선발한 곳들은 표시를 따로 해 두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원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 계열 커트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보다 내신이 조금 편차가 있는 편이죠. 학과마다 내신 편차가 있는 편인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항상 교육학과가 컷이 높습니다. 저도 매번 모든 학교들을 보면 교육학과 컷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뽑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육학과는 보통 한 1.3 정도에서 컷이 형성되어서 매년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줍니다. 경영학과는 생각보다는 컷이 막 1 등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또 여기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도 상향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카이에 붙어서 많이 추합이 돌게 되고, 그래서 경영이 최추합 컷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추가 합격을 여러 바퀴 돌리고 나면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이렇게 3개 과를 상당히 밀어주는 편인데 이쪽은 2023 학년도부터 선발을 했다 보니 좀 아직 통계가 3 개년치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서 하지만 특기할 만한 점을 좀 본다면 원래 항상 첫 해가 가장 제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23 학년도에 비해서 24 학년도 컷이 세 학과 모두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성균관대 학과들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리더, 그리고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렇게 세 개 과가 사실 커트라인이 가장 높아야 하는 게 좀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앞에 자연 계열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설명을 했었는데 보통 계열 모집은 모집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컷 차이가 막 매년 엄청 크게 나진 않고요. 그리고 학과 모집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다른 학과들도 보게 될 텐데 역시 학과 모집 단위에서는 간혹 이렇게 컷이 많이 내려와 주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에 들어가서 다른 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한문학에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한문학과에 지원한다면 상당히 낮은 내신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과들은 편차가 크지 않은 과들이 이제 한문교육과, 사실 한문이 정말 좀 심리적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죠. 그 외에는 뭐 유학동양학과 이런 곳들도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넣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의예과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70% 컷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의예과는 정말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컷이 높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가 충원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뭐 스카이 붙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연계열은 사실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선택지도 있다 보니까 충원이 상당히 넉넉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점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런 데가 충원이 가장 많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첨단 학부는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입자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곳을 쓰는 학생들이 메디컬을 같이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합이 돌 만한 그런 여력이 많이 남습니다. 같은 논리로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것도 추합이 많이 도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70% 컷은 보통 저는 특목고용 컷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일반고 학생이라면 조금 더 커트라인 기준을 앞으로 잡아서 평균간대 지원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자연 계열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이런 곳은 메인과다 보니 충원이 좀 많이 돌아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도 마찬가지고 진행한 소프트웨어 학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 융합공학과는 충원이 좀 성균관대 치고 많이 돈 편은 아닌데, 여기가 24학년도 신설 모집단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 개 학과는 그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조금 있다가 성균관대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대학 어디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 보통 건설환경공학부가 상당히 좀 컷이 떨어져 주는 편이고, 컴퓨터 교육과가 매년 컷의 편차가 좀 생겨요. 그 이유가 성균관대는 이 사번 계열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30% 들어가고, 이게 수능 전이다 보니 면접 변수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인문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앞에서도 봤지만 종합 전형에서 특히 이 특목고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0% 컷을 봤을 때 의상학과는 22학년도 2.2 정도에서 70 컷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아마 여기는 좀 일반고 학생들이 이때 많이 뽑혔던 해인 것 같아요. 근데 23학년도는 특목고가 좀 많이 뽑힌 것 같죠? 또 다른 학교들도 보게 되면 70컷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70% 컷 이쪽은 거의 100% 특목고 학생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만약에 본인이 성대에 종합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했던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성균관대 글로벌 학부들이 앞에서 봤던 그런 첨단 학부들처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과인데 충원이 상당히 많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뒤쪽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글로벌 경영학과 389.4% 충원이 돌아줬습니다. 또 인문과학 계열 같은 계열 모집은 뭐 매년 충원이 워낙 많이 도는 편이라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좋은 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봤을 때 프랑스어 문학과 그리고 러시아어 문학과 도거동문학과 이렇게 세 개과에서는 커트가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러시아어를 제가 기억하기로 이걸 전공으로 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외고는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고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쪽은 당연히 외고나 아니면 국제고 나온 학생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기할 만한 점. 한문교육과는 앞에서 제가 컴퓨터 교육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면접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올해도 면접을 10월 월에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면접의 변수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트라인을 봤을 때도 뒤에서 4명, 그러니까 7 등, 8 등, 9 등, 10등 정도는 거의 특목 아이들이 차지를 하겠구나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완전히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약 40% 전후로 일반고를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 성균관대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웬만하면 교과로 지원하는 방향을 좀 먼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은 당연히 뭐 학교 선배들의 입시 결과나 실적에 따라서 학교의 선호도가 굉장히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등급대 학생들이 선배들이 성균관대 어느 과에 합격을 했는지 그걸 보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원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